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있어요. 바로 캐나다예요. 한국보다 면적은 무려 99배나 크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예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드문드문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조용함도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나를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2025년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약 4,100만 명 정도예요. 땅은 넓은데 인구 밀도는 정말 낮아요. 캐나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의 나라예요. 이민 정책이 관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인도 및 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최근에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이민이 전보다는 어려워졌다고 해요. 영주권 전환 우선, 스템, 의료, 건설 관련 기술 이민에 중점을 두면서 고급 인력 유입에 집중하고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땅이 넓어서 그런가? 굉장히 마음이 관대하고 여유로운 편이에요. 넓은 자연과 하늘을 보며 마음도 함께 넓어졌는지 몰라요.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대서양, 북쪽은 북극해와 맞닿아 있어요. 미국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넓은 땅의 역사도 깊어요. 원래 이 땅엔 퍼스트 네이션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위에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통치가 이어졌죠. 1867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했고 현재는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는 쥐스탱 트리도가 총리에서 2025년 3월 전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가 총리가 되었죠. 군주는 영국 국왕 찰스 3세지만 실제 정치는 내각이 맡고 있어요. 캐나다는 독립국가인데 왜 군주가 영국 국왕일까요? 캐나다는 아직도 영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 식민지에서 자치국으로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영연방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군주제 폐지 논의도 종종 나오지만 개헌이 매우 복잡하고 개헌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아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퀘벡주 같은 경우는 프랑스령이었는데 한때 퀘벡주만 캐나다에서 독립하겠다고 자치 독립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결된 적이 있어요. 아직도 퀘벡주는 불어를 쓰고 심지어 영어를 하지 못하는 퀘벡주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캐나다는 여전히 평화와 다양성을 꿈꾸는 나라예요. 다만 그 안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어요. 수도는 오타와예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한적한 매력이 있어요.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로 경제 중심지이자 문화의 도시고요. 밴쿠버는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문화도시고 퀘벡시티는 유럽풍 건축이 살아있는 도시예요. 경제는 안정적이에요. 2024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만 3천 달러 정도예요. 주요 수출품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농산물 등 자연자원이 많아요. 자연 광물이 많아서 이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지만 그에 반면 IT, 자동차, 공산품과 같은 산업면에 있어서는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뛰어난 인재는 미국으로 취업을 하러 많이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간다면 꼭 가보셔야 할 곳 몇 군데를 소개할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미국 국경과 맞닿아 있고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방문하죠. 폭포 바로 밑까지 가는 유람선을 타면 짜릿하고 시원한 폭포 체험이 될 거예요. 로키 산맥은 끝없이 이어지는 절경과 하이킹의 천국이에요. 유명한 스키장 휘슬러가 있죠. 로키의 눈 덮인 설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흰 눈에 덮인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어요. 그림 같은 풍경에선 말보다 숨이 먼저 멎어요. 밴프 국립공원에 가면 에메랄드빛 호수로 유명한 레이크 루이스와 하늘을 닮은 모레인 레이크가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밴프 마을도 가볼만해요. 퀘벡 올드타운은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죠. 예전에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이 풍경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노던 라이트에 가면 옐로나이프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의 장관. 그 밖에서 천섬은 실제 1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은퇴자들의 별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각 섬마다 거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보면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곳이에요. 캐나다에서 먹거리도 다양해요. 제일 유명한 푸티는 감자튀김 위에 그레이비 소스와 치즈커드가 올라간 국민 간식이에요. 단풍국 덮개 시럽은 역시 메이플 시럽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파이와 베리를 곁들인 음식이 유명해요. 투어티에르는 고기파이로 퀘벡 지역의 전통 요리예요. 그리고 포도를 얼려서 당도를 극대화한 아이스 와인이 유명해요. 액티비티도 다양해요.
겨울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수 있고요. 여름엔 카누 타고 호수 위를 떠다니는 기분 정말 좋아요. 캐나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망할 미국인들은 한여름에도 스키를 메고 찾아와서 스키장을 물어본다고. 우린 더워서 수영을 하러 가는데 말이야. 캐나다는 늘 겨울인 줄로만 안다는 거죠. 캐나다도 여름에는 눈도 없고 더운데 말이죠.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으로 인접해서 그런지 라이벌 의식이 대단해요.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는 농담이 상당히 많아요. 캐나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존재다. 캐나다는 자연으로 가득 차 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들은 그 자연에 동화되어 있어요. 유명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은 캐나다 로키에서 촬영됐어요. 캐나다 출신 배우하면 라이언 고슬링, 레이첼 맥아담스가 떠오르고요. 짐 캐리도 캐나다 출신이고요. 키아누 리브스도 캐나다 국적의 배우예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가 압도적이에요. 웨인 그레츠키는 캐나다가 낳은 전설적인 하키 선수예요. 비앙카 안드레스쿠는 캐나다 최초로 여자 테니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죠. 음악은 셀린 디옹,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샤니아 트웨인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이 있죠. 학자로는 마셜 맥루언이 유명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로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흐름을 바꿨어요. 예술가 중에서는 에밀리 카의 작품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캐나다의 사실 3가지를 소개하면 캐나다는 6개의 시간대를 갖고 있어요. 허드슨만 근처에는 중력값이 지구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있어요. 정식 국기는 1965년에야 제정됐어요. 캐나다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도 있어요. 예의 없이 큰 소리로 말하면 신뢰가 돼요. 이곳에서는 조용함도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팀 문화가 있으니 식사 후엔 1015% 정도 남겨야 해요. 캐나다 아침 공기는 팀 호튼 커피 향으로 완성돼요. 그 따뜻한 한 잔에 이 나라의 온기가 녹아있어요. 미국이 스타벅스라면 캐나다는 팀 호튼이에요. 팀 호튼은 캐나다의 고유 브랜드예요. 그래서 캐나다를 가보면 동네마다 만나는 팀 호튼이 있죠. 팀 호튼은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결점이죠. 다정한 인사 대신 커피를 건네는 사람들. 여기선 그게 애정이고 인사고 위로예요. 문화는 다양성과 관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친절하게 인사만 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유머는 담백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많아요. 캐나다인 3명이 문에 동시에 닿았을 때 서로 먼저 가라고 하다 하루가 간다는 농담도 있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인연도 많아요. 6.25 전쟁 당시 캐나다는 유엔군으로 참전했고 지금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여러 도시에 세워져 있어요. 또 많은 유학생과 이민자가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캐나다는 우리에게 심 같은 나라일지도 몰라요.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존재요. 자연의 품에서 숨을 고르는 나라. 캐나다로 떠나는 마음여행 어떠셨나요? 쇼츠로 세계여행 롱폼은 나라 소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토론토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한 곳. 내 인생의 화양연화 토론토 시절이 늘 그립네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여행도 함께 떠나요.